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상 경력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그 수상 경력에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분야하고 이제 기록할 수 없는 분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상 경력을 관리해 갈지, 그 뭐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그냥 상이라면 일단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이제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회 준비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제 교과 성적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균형 감각을 좀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보시면 그 일단은 그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내용들을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수상 경력란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내상만 입력이 되고 교회상이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이게 교회상을 수상 경력에다 입력을 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다른 부분에다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가령 이제 요 밑에도 보시면 뭐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라든가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이제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 그 다음에 아니면 행특 이런 부분에다 이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이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교회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어떤 항목에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서 각종 교회상에 관련 대회 참가 내용도 이제 입력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탄 것만 입력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대회에 나간 사실조차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디에도 입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과정이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개인적인 뭐 이렇게 자기주도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돼서 나가는 거야. 뭐 이제 그 상관이 없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이걸 실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 보시면 그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이 수상 경력을 딱 보면 이 상이 이 학생한테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학생의 어떤 부분이 기특했기 때문에 받은 상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항목에서 이 항목이 생기기 전에는 대학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수상 경력에서 상을 탔으면 그 상을 탄 이유들을 학생부의 다른 쪽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달라, 증빙자를 기록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내가 이제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탔다면 이거를 입학사정관한테 이제 어필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그 입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상을 주는 대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상을 주는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준비 과정, 그러니까 상탄 내용, 상탄 사실만 빼고 나머지 뭐 준비 과정하고 그 대회 준비 과정이라든가 행사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은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준비 과정과 참가 사실조차도 입력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 일단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대회 나가서 그 상을 타지 못할 거면 대회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방법이 개발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회에 나가서 그 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대회를 갖다가 준비한 과정이라든가 참가했던 그 사실 같은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기술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본인의 이제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대회들은 꼭 굳이 상을 타지 못하더라도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이게 성장을 이제 목표로 대회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런 참가 사실 같은 것도 입력하지 말라는데 자꾸 입력을 해주는 일부 학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회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금치어가 돼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라는 말 대신에 이제 행사로 이제 많이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가령 이제 과학경시 대회가 이제 과학예능 행사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스운 건 뭐냐면 이제 체육대회라는 용어도 사실은
수상 경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체육 대회 나가서 뭐 반별로 뭐 이렇게 단합을 뭐 이끌었다든가 이런 리더십 경력 같은 걸 보일 때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록했던 그런 기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회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어디에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들이 지금 대회라는 말 대신에 행사라는 말로 더더욱 더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기재 요령에서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학년 초 학교 교육 계획서, 요거 이제 올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학교 교육 계획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문서로 이 학교 교육을 학교 교육 계획을 문서로 이제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 교육 계획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시면 찾을 수 있냐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찾아봤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학교 알림이에 가서 우리 학교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학교 알림이에 매년 4월 1일 날 연간 학교 교육 계획을 갖다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간 어떤 학교에서 이제 시행하는 대회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상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계획서에 따라서 실시한 교내 상만을 기재하며, 그 다음에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 이외에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즉 대회 참가 사실 등은 기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번 나왔던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수상 경력에 이제 상을 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교과 우수상인데, 일단 상 중에 제일 좋은 게 일단 교과 우수상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게 1등급한테 이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도 이해가 될 수 있냐면, 교과 우수상은 어차피 요 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8번 항목에 있는 세부개념의 특기사항에 있는 내신 교과 등급을 보면 이게 교과 우수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등급인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상들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뭐 표창장 선행 부분, 뭐 효행 부분, 뭐 봉사 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탐구대회, 실험 부문, 공동상 3위 뭐 이제 이런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 드론 날리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들을 좀 이제 많이 타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예시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련 없는 대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예시기 때문에 뭐 자동차 정비 기능 대회, 학생 토론 대회,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뭐냐면 진로 희망에 맞는 관련 분야,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 대회만 집중적으로 참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아까도 한번 나왔던 건데, 학년 초에 학교 교육 계획서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을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학교 알림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4월 1일 날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4월 1일 날 4월 1일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4월 한 초쯤에 이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이걸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회를 갖다가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대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그다음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이 대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어느 시기에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그다음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내상 수상 인원은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한다라는 거. 예전에 이제 요 조항이 없었을 때는 그냥 거의 교내 대회 나가기만 하면 거의 다 막 상을 주는 뭐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가만 하면 그냥 장려상을 준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이 20% 이내로 이제 권장이 돼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 상을 이렇게 막 부풀려서 많이 줄 수는 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내 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한다. 그래서 공개 방법이 요게 이제 학생 학부모 서비스, 요건 이제 나이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 학급 게시, 그다음 SNS 활용도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다니까, 요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회 요강을 공개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이걸 공개해 주는지 그런 것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에 수상 실적만 입력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한 게 아니면 그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기관, 이제 학교마다 보면 영재학급 이런 걸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교육기관 관련 수상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장상, 재단 이사장상, 동문회상, 학부모 회장상 등은 입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굳이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입력할 수 없는 상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이 이제 보시면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학교 교육계획서 내에 시상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에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시상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명은 수상경력 안에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이하고 관련한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상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만약에 상을 주는 그 대회나 행사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수상 경력에만 입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을 주지 않는 대회들이 가령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을 주지 않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대회라는 명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디에도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명칭이,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학교 선생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생부를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그 좋은 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회라는 명칭을 대부분 다 없애고 모모의 날 행사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은 참가를 해서 그 참가한 사실이라든가 이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학생부의 다른 항목을 이용해서 이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열심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3학년하고 1, 2학년이 다른 건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에 나와 있는 전체 항목이 모두 다 이제 대입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급 학교 진학 시,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공통이에요. 고등학생으로 이제 만약에 한정 지어 본다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수상 경력을 학생별로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이제 3학년 2학기 초에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게 3학년 1학기까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우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때 가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개 학기가 되겠죠. 그죠?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개 학기에서 5개의 상을 가지고 이 대학 측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대회가 어떤 대회라든가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상 경력을 할 때 수상 경력 부분을 갖다 볼 때 일단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상은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여전히 지금도 뭐냐면 상이 많으면 학교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여했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뭐냐면 대회 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주 우수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 위주의 수상은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격의 수상 경력이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굉장히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이제 대회명만으로 이제 성격 파악이 불가한 상,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창의성 경진대회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로 상을 주는지도 전혀 이게 이 서류를 보는 사람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냐면 대회명만으로도, 대회 이름만으로도 이게 어떤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알려진 그런 대회들, 가령 이제 교과목 이름을 갖다 그대로 써서 뭐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이런 상들은 비교적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대회들, 가령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학교들이 뭘로 하느냐면 수학 경시대회는 이제 수학 시험을 보잖아요. 보통 경시대회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하고 유사한 시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정관들이 볼 때 그냥 이게 그냥 내신이 1등급이고 그냥 경시대회 상도 있다, 이게 양쪽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가 좋은 거냐면 대회 준비 과정과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 그 다음 대회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학생의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제나 과정을 평가하는 중심 이런 대회들이죠. 뭐 수학 9점을 만들기 대회라든가 이러면 이제 수학 9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제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수학 구정을 만들기 대회는 수학을 잘한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대회를 통해서 내가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다 이런 거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 UCC 만들기 대회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또 어떤 대회가 좋냐면 그 연속성이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만 딱 하고 만 대회 이런 대회보다는 가급적이면 매년 같은 그 시기에 그 기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대회들 있죠. 그런 대회가 이제 그 비교적 이제 그 우리가 하기에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보다는 적정한 참가 인원이 좀 보장되어 있는 그 비교적 그 이 참가 인원이나 아니면 그 여러 만약에 공동으로 한다면 참가 조의 개수가 좀 많은 대회들 이런 대회들이 좀 비교적 이제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대회 또는 동일한 대회를 3년 연속으로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대회들이 비교적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정관들이 볼 때는 참가 대상이나 그 참가 인원, 그 다음에 그 공동 수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참가 그 등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심하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평가에서 좀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뭐 불티나게 이렇게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그 교내상을 지나치게 좀 이렇게 많이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 교내 대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가 된 거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수상 경력에 나와 있는 상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상을 보면서 어떤 게 이 학생한테 의미 있는 상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점점 이제 힘들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적당하게 상이 그렇게 대회가 있고 적당하게 수상이 되던 그런 시절에는 그냥 한 학생당 뭐 이렇게 뭐 서울 한 중상위권을 진학한 학생이면 뭐 3년 동안 상을 한 3, 40개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 3, 40개의 상에서 학생한테 의미가 있는 상, 우리 전공하고 의미가 있는 상 이런 것들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보면 이 상들을 갖다 너무 많이 타서 뭐 만약에 이제 그 학생부를 나중에 출력을 해봤을 때 뭐 수상 경력만 가지고 4페이지가 넘어간다든가 5페이지가 넘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사정관을 이 서류를 읽는데 피로도만 높이지 오히려 상이 너무 많다 보면 정작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잘 제대로 강조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회에 참가하느라고 노력을 갖다 너무 많이 들여서 물론 교과 내신 준비도 잘 관리하고 수행평가도 잘하고 하면서 또 대회도 많이 참여해서 상을 많이 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기본적으로 우선적인 목표는 교과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회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식의 대회가 좋은 거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회들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적당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작년은 입학사정관들이 전국에 있는 대부분 입학사정관들이 학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각 고등학교마다 얼마나 상을 많이 시상을 하고 있는지 또 대회를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으로 들어와서 뭐냐면 학교들이 실제로 상을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이거를 갖다 이제 사정관들이 대부분 다 알게 되니까 수상 경력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수상 경력의 인기가 또는 중요도가 많이 좀 하락했으니까 수상 경력 쪽에다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 개수의 수상 경력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교과 성적 관리해서 나중에 학생부 종합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로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상 경력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자격증 관련 분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진로 희망 분야죠. 1, 2학년은 지금 없는 분야인데, 이제 진로 희망 분야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